자, 수원 수열 파트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 파트, 그 다음에 등비 수열 파트, 그 다음에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기본적 교재는 바이블을 이용할 거고요. 웬만한 개념 설명 같은 경우 노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 문제 풀이 정도만 바이블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 등차 수열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등차 수열 가기 전에 수열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수열이 뭐냐?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수를 일정하게 나열한다의 이 앞글자인 수와 뒤에 열 부분을 줄여가지고 나열, 수를 일정하게 나열한 거의 줄임말. 또 우리 요즘 줄임말이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빠져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규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초등학교 때도 뭐라고 했냐면 뭐 1층에 10개의 탑이 쌓여 있습니다. 2층에 뭐 10개의 탑이 쌓여 있습니다. 9개의 탑이 쌓여 있습니다. 3층에 뭐 8개의 탑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4층에는 몇 개가 쌓였을까요? 이런 게 다 규칙성을 찾는 문제고 추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규칙성을 이 규칙성을 찾아야 되고 얘에 대한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 단원의 핵심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추론력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되게 쉽습니다. 그냥 첫 번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하고 세 번째 항 구해서, 그럼 분명히 첫 번째 항은 1에 관련된 어떤 수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2로 표현하고, 세 번째는 3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n번째는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규칙성을 찾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1이고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요. 세 번째 항이 3분의 1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규칙성을 찾는 추론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꼬라지를 갖게 해줘야 돼요. 여기가 분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도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1일 때 1로 표현되어 있고 2일 때 2로 표현되어 있고 3일 때 3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n번째 항인 n분의 1로 표현이 되면 규칙성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A30항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30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네, 이런 게 추론 능력이에요. 너무 쉽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요 규칙성을 찾는 거다. 별표 5만 개. 네. 별표를 아낌없이 주셔도 아깝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수열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일반적인 어떤 유형별로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식을 쓸 수 없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분명히 냅니다. 그때 바로 이런 규칙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런 내용들을 배워가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연습을 하면 분명히 이 추론 능력도 발달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죠? 따라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반항이라는 이 수열 파트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 일반항이 바로 n번째 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얘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첫째 항과 n번째 n항 사이의 관계식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졌죠. n번째 항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얘가 an을 갖다가 이렇게 함수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다루는 수학은 대수학과 기하학으로 나눠집니다. 자, 대수학은 수식으로 이루어진 식들을 다루는 거고요. 기하학은 도형과 그래프를 이루어진 녀석들을 다루는 건데, 그 대수학과 기하학 사이에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식으로 주어진 걸 그림으로 풀고 그림으로 주어진 걸 수식으로 바꿔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기하학인데 어쨌든 크게 이렇게 항상 대수학과 기하학으로 전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게 고등수학이에요.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n한사의 관계식으로 본다면 얘는 대수학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얘를 함수로 본다면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기하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얘가 AN이고 얘가 FN이면 우리가 함수의 정의는 N과 FN 사이의 관계식이잖아요. 즉 Y는 fx라고 했을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일 때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y에 대응되는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함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얘가 AN은 우리가 FN이라는 n에 관한 함수식으로 본다면 얘는 n에 관한 식이 되겠죠. 즉 n 값이 달라짐에 따라 이 함수 값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부터 이 n은 여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수체계가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게 딱딱 떨어져 있는 자연수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함수는 함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가지는 함수식.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녀석이 얘를 함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얘가 뭐 2N이다 라는 N에 관한 1차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N축이라고 놓고 그때 이 녀석을 FN축이라고 하면 만약에 N에 대한 아무 말도 언급이 없으면요 우리는 모든 실수라고 해서 모든 실수는 연속성을 가지니까 Y는 2N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의역을 자연수를 가진다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여기 1, 2 사이에는 값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일 때 그냥 요 값 1,2죠 사실은 그거를 A1 이렇게 쓰는 거고 2일 때 요 값이라고 했을 때는 2, A2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되는 함수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는 함수식이다 라는 걸 인지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수열의 전반적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일반항을 찾은 요 녀석의 관점 그리고 수열에서 정의가 뭐라고요? 수를 일정하게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한다는 줄임말인 수열인데 거기서 규칙성을 찾는 이 추론력이 이 단원에서는 가장 큰 핵심이다. 그래서 항상 A1, A2, A3 그 다음에 A4, A5, A6 해가지고 규칙이 보일 때까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저는 한 20 몇 개까지도 구해봤어요. 규칙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면 이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규칙성을 찾을 때 웬만하면 수학적인 식의 모델을 똑같은 모델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하기가 돼 있으면 곱하기 형태로 써 있으면 그냥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날버려 두셔야 내가 n번짝을 쓸 때도 이렇게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계산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봐야지 규칙성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팁들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 파트 기본적인 정의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바이블에 들어있는 개념의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고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이 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 다 인지하기 위해서 한 방에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 관련된 뭐 등차 수열, 등차 중앙, 그 다음에 점화식,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점화식 파트는 저 나중에 나오는 걸로 기억하지 마시고 같이 등차 수열 파트만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로 등차 수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열인데 우리가 규칙성을 찾는 게 목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면 이름이 붙여져 있는 수열이라는 건 이미 규칙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규칙을 갖는 거라면 얘는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정하다라는 표현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변하지 않는다. 즉 상수라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상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잖아. 하지만 x는 만약에 변수라고 표현하는 건 이거는 x가 뭐냐 들어갔다가 값이 바뀌죠. 이런 걸 변수라고 하고 이런 걸 상수라고 하는데 이런 상수 값을 우리는 일정한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정의를 이해하고 나면 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있을 때 n번째 항까지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는 정의에 입각해서 일반항을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차가 일정한, 차가 같은 수열이었어요. 그러면 A2에서 A1을 뺀 것도 어떤 일정한 상수값 D가 되는데 요 D를 우리는 공차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의 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A3에서 A2를 뺀 것도 D가 될 거고요. A4에서 A3를 뺀 것도 D가 될 거고 땡땡땡에서 AN-1에서 AN-2번째 항을 뺀 것도 D가 될 거고 AN에서 AN-1번째 항을 뺀 것도 D가 되죠. 그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일반항을 이끌어낼 건데 일반항 n번째 항에 우리가 정의를 앞쪽에서 내렸어요.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첫 번째 항과 n항 사이의 관계식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들 중에서 첫 번째 항과 n항을 빼고 나머지 항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들이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그럼 이 녀석들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양쪽을 뭐 해주면 돼요? 더하기로 이루어지면 되죠. 더하기를 쭉쭉쭉 식들별로 이렇게 쭉 더해 간다 그러면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녀석들은 사라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좌변은 AN과 마이너스 A1만이 남게 돼서 AN 빼기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도 해볼 건데 우리는 추론 능력이 여기서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추론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1을 여기까지 더하면 얘가 1D죠. 여기까지 더하면 얘는 2D가 되고 여기까지 더하면 3D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까지 더하면 1D, 여기까지 더하면 2D, 여기까지 3D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당연히 n-1번의 D를 더해주겠죠. 그럼 당연히 n-1번의 D가 되겠더라. 이런 거죠. 우리가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3번 더하면 2 곱하기 3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D를 n-1번 더하면 n-1D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넘겨주시면 첫 번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D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녀석을 보면 우리는 n번째 항을 구하는 게 목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식을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과정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이 식을 일반항을 기억할 때는 저 쉬운 게 뭐냐면 얘에서 얘를 뺀 게 D라고 하면 거꾸로 가면 얘에서 D를 더한 게 얘가 되겠죠. 얘에서 얘를 뺀 게 D라고 하면 거꾸로 하면 얘에서 D를 더해주면 되니까 A1 플러스 D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A3는 A2에다 D를 더하는데 A2가 얘래. A1 플러스 D래요. 그럼 여기다 D를 더하면 A1 플러스 2D가 되죠. 그 다음에 A4도 마찬가지로 A3에다 D를 더해야 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 D를 더해준 거니까 A1 플러스 3D가 되겠죠. 다시 한번 추론 능력을 연습할게요. 첫 번째 항은 A1 플러스 0D죠. 항상 꼬라지를 같게 써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더하기 꼴로 되어 있으면 얘도 더하기로 표현합니다. 그럼 1일 때 0D, 2일 때 1D, 3일 때 2D, 4일 때 3D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n번째 항일 때는 첫째 항에다가 n-1번의 D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공식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고 증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두 가지로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지 등차수를 일반항을 까먹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일반항을 분석해 보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항상 어떤 수열에서 A 몇을 구하라, A 30을 구하라, A 40을 구하라 문제는 다 일반항 AN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에서의 미지수는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이 첫째 항과 공차 이 미지수가 두 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가 1차식이라고 해요. 1차 함수라고 하면 ax 플러스 b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 fx 구할 때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a와 b, 즉 기울기와 y좌편 미지수 두 개를 구하는 거니까 조건식이 두 개 나와야 되죠. x는 더 이상 미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왜 아니냐면 f1이 되면 x에다 1을 대입하니까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에다 뭐를 집어넣으면 n은 사라지는 거니까 미지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패턴의 문제가 나면 첫째 항과 공차 미지수 몇 개라고요? 2개라고. 그러면 조건식도 몇 개 나오는데 2개가 나오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함수의 관점으로 쳐다보면요. 얘를 정리를 해보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가 돼서 n에 관한 1차식이 돼요. 즉 n에 관한 몇 차식?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연수를 정의로 하는 n에 관한 1차식이다 라는 걸 판단하고 an을 만약에 an 플러스 b 이렇게 1차식으로 정리한다면 n 앞에 붙은 여기 개수 있잖아요. 요 a라는 요 개수가 바로 요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는 공차 d가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초항은 n에다 1을 집어넣는 게 초항이니까 a 플러스 b가 바로 초항이 되더라 해서 우리가 굳이 이 모양으로 바꾸지 않아도 그냥 여기 상태에서 공차와 초항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미지수 2개와 조건식 2개가 나와 있으면, 즉 미지수가 2개니까 조건식 2개 나와 있으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등차 수열 일반항 an이 꼭 등차 수열에 주어지지 않고 일반항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서 우리는 등차 수열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n에 관한 1차식은 싹 다 우리가 뭐가 됩니까?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n의 개수가 공차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업그레이드. 뭐라고요? 업그레이드. 우리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노는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an이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상수배를 한 녀석도 등차 수열이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건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을 했습니까? 1차식을 했죠. 그럼 너가 만약에 여기가 2n 플러스 4인데 여기다 4를 곱해요. 양쪽에다. 그래도 n에 관한 1차식이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n에 관한 1차식이고 상수배를 해도 n에 관한 1차식이 되는 등차 수열이 맞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는요. an이 등차 수열이면 A1, A3, A5 이렇게 나가는 것도 등차 수열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봐봐. 차가 일정한 수열이면 또 등차 수열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저 녀석을 만족시켜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얘는 A1 플러스 2D가 될 거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1 플러스 4D가 되니까 얘는 2D씩을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째 항이 A1이고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3, 5, 7 홀수끼리도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마찬가지로 A2, A4, A6 이렇게 나가는 것도 등차 수열이겠죠. 왜냐면 얘가 첫 번째 A1 플러스 D고 얘는 A1 플러스 3D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D씩 커지는 차가 일정한 녀석의 수열이 되더라. 그 다음에 A1, A4, A7 이렇게 나가는 녀석도 등차 수열이죠. 즉 A1 얘는 A1 플러스 3D 얘는 A1 플러스 6D가 되니까 3D씩 더해지는 등차 수열이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숫자끼리 지금 2씩 커지고 있잖아요. 얘도 숫자끼리 2씩 커지고 있고 얘는 숫자끼리 3씩 커지고 있는 녀석도 얘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 되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AN이 등차 수열이고 BN도 등차 수열일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도 등차 수열이니 이거랑 AN 곱하기 BN도 등차 수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얘는 맞고 얘는 틀립니다. 자,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얘도 n에 관한 1차시고 얘도 n에 관한 1차시니까 더하기 빼기 한 것도 n에 관한 1차시죠. 그러니까 둘이 더한 것도 등차 수열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나중에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식의 패턴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도 등차 1차시고 BN도 1차시고 둘이 곱하면 n에 관한 2차식이 되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더라.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기억을 해두셔서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로 막 문제가 나오는 게 연습시키는 게 뭐냐면 A 뭐 어쩌고저쩌고 얼마고 A 어쩌고저쩌고 얼마일 때 A 몇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구하는 건 다 일반항 구하는 거. 그럼 일반항은 미지수가 두 개니까 조건수 두 개를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일반항을 배웠으면 이제 두 번째로 등차 중항이라는 걸 배울 건데 두 번째로 등차 중항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자, 등차 중항이라는 거는 자,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등차 중항이라는 걸 이렇게 알고 있어요. 결과부터 얘기하면 가운데 거 항의 2배는 양쪽 항의 값과 같다라는 이 식이 등차 중항인 줄 알아요. 등차 중항은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요 가운데 있는 요 B가 바로 뭐냐면 등차 중항이에요. 가운데 거 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중항을 이용한 식이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 항의 2배는 양쪽 항의 합과 뭐하다?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일반항으로 표현해보면 자, B에서 얘는 D를 빼준 거죠. 등차 수열했으니까 얘는 B에서 D를 더해줬다 생각하면 되죠. DC 커지면 되는 거니까 차가 일정한 수열이잖아요. 그걸 하다 얘네들이 더하면 뭐가 됩니까? 2B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증명이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나면 등차 중항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혹시 1, X, Y, Z 이렇게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오면 등차 중항을 이용한 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거 항의 2배는 양쪽 항의 합과 같다 이런 식 하나랑 그 다음에 가운데 거 항의 2배는 양쪽 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두 번째 식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식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얘가 등차 수열을 한다면 이 문자 x, y, z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정의를 이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즉 x는 1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1 플러스 2d 얘는 1 플러스 3d만 하면요 이미 등차 수열이라는 말로 문자를 다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공차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1 플러스 d, 1 플러스 2d, 2 플러스 이렇게 푸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좋다. 그래서 무조건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리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등차 중항식까지 배운 겁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점화식을 배우고 점화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웃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웃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수로 표현돼 1, 3, 5, 7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뭐 땡땡땡 가서 A30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여기서 2 더해졌네 여기도 2 더해졌네 여기도 2 더해졌네 이거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규칙성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값들을 구해서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원리야. 또는 막 그림으로 주어진 걸 살펴봐서 또 그게 차가 일정한지 즉 값들을 다 구해서 항들을 다 구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등차 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즉 규칙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규칙성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자 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되는 항들 사이 어떤 관계식을 통해서 뭘 찾으라고?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항을 구하자가 여기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름이 붙어져 있는 규칙성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화식도 기억해 두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정의로 이루어져 있는 점화식이 있고, 두 번째는 등차 중앙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화식이 있어요. 자, 정의라는 건 차가 일정한 수열, 차가 같은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n 플러스 1번째 항과 a 하나. 자, 얘가 이웃된 항이죠. 그러면 차가 일정하다 해서 그 일정한 어떤 상수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차가 뒤로 갔네? 차가 뒤로 일정한 수열이네? 그러면 빨리 이 녀석은 등차 수열 일반항 AN이니까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D구나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엔 등차 중앙식이죠. 그러면 얘는 가운데 거 항의 몇 배는 2배는 양쪽 항의 합과 뭐하다? 같다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항의 합이니까 이거 등차 중앙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네 하고 일반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그렇죠. 근데 이거를요 내가 이렇게 적었다고 무조건 이 모양만 기억해도 돼요. 말이 이상하네. 뭐 어떻게 돼요? 이 말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멍청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못 보는 경우가 있어. 가운데 거 항을 2분의 n번째 항 더하기 am 플러스 2항이다. 이렇게 주어진 건 또 못 보는 경우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am 플러스 2 빼기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주어지면 얘네들은 지금 차들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차가 일정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아닌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그냥 이걸 딱 보고 얘와 얘 차가 어떤 일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구나 하고 두 가지 정의로 이루어진 거랑 등차 중앙으로 이루어진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요거 중에서 요렇게 쓰는 거 이것도 모를 수도 있겠다. 요렇게 자 얘에서 뺀 게 D라면 거꾸로 여기서 D를 더한 게 다음 값이 나오는 것도 등차 수열이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다 점화식,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얘는 그럼 딱 보자마자 등차 수열이네 하고 그냥 일반항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일반항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제는 네 번째로 등차 수열의 합을 갖다가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프레임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등차 수열의 합. 자 보통 썸의 약자인 S를 씁니다. 그래서 이 S에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의가 A1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땡땡 해가지고 n번째 항까지 더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저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저렇게 표현하더라.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천재 수학자인 가우스가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불과 10살 때. 자, 한 번의 때는 이렇습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전날에 가음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가면 이제 술을 드시겠지만 가음을 하면 그 다음날 정말 모든 게 다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간이 굉장히 필요했죠. 간이 필요하면서 우리 전체 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야 1부터 100까지 다 더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15분 정도는 내가 잠깐 눈 좀 붙일 수 있겠지 하고 엎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가우스 천재 수학자 치는 꼴을 못 보죠. 손을 번쩍 듭니다. 그래서 505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너 이거 외우고 있었어? 아이고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했어? 그랬더니 선생님 보세요 하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에서 99 더하기 100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요 거꾸로 쓰세요.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 더하기 땡땡땡에서 2 더하기 1을 하면 얘도 100일이고 얘도 100일이고 얘도 100일이고 얘도 100일이고 얘도 100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항들이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한 값으로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럼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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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을 1부터 100번을 갖다가 더해주는 거니까 100 곱하기 1 더하기 100 이렇게 해서 얘는 2번을 더해줬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50이 될 거고 100일을 곱하면 이 값은 5050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술이 번쩍 깨신 거야. 단서에서. 그래서 가우스의 손을 잡고 바로 수학자를 등록을 시켰다. 뭐 이런 비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애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우리가 너무 그 천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나이까지 먹었는데 비교당할 필요는 없지 않잖아. 그쵸? 비교당하지 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방법을 그대로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갖다 이렇게 써가지고 일반항으로 이렇게 적을게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해서 땡땡땡 해가지고 n번째 항인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t다 이렇게 쓰면 그거를 거꾸로 쓴 거예요.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t 플러스 첫째 항 플러스 당연히 n-2의 공차 t가 두 번째 땡땡땡에서 여기는 뭐 a1 플러스 t 그 다음에 여기 a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더한 값이 계속 똑같이 나온다는 컨셉인 거죠. 얘 하나 더하면 a1 플러스 뭐야 이렇게 더해져. 이 a1 플러스 n-3t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 뭡니까? 이 a1 플러스 n-1 얘도 뭡니까? 이 a1 플러스 n-1t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준 거 총 n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a1 다시 쓸게요. a1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n번째 항에다가 얘를 총 n개를 곱해서 두 번 더했으니까 2를 곱해줬다. 2를 나눠줬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얘를 일반항으로 다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항과 끝항을 알면 등차수의 합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끝항을 갖다가 내가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이 a1 플러스 n-3t가 된다 그랬죠. 왜냐면 첫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해주면 2n 플러스 n-3t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n개가 있다. 이렇게 가우스가 했던 방법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얘가 n에 관한 식, 즉 요 녀석의 등차수의 합에 관한 일반항을 내가 또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S 몇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SN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도 미지수가 뭐냐면 첫째 항과 공차 미지수 두 개로 보시고 N은 분명히 내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몇 개? 두 개. 그럼 그때 조건식도 몇 개? 두 개.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를 또 전개를 해보면 자 2분의 dn 우리 n에 관한 우리 함수식으로 본다면 dn 곱하기 n이니까 2분의 dn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a1 d 곱하기 n이죠. 그래서 플러스 2a1 d를 갖다 2로 나눠준 값에 n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보니까 n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근데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 함수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마찬가지로 SN을 갖다가 AN제곱 플러스 BN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등차수의 합인 거예요. 상수항이 없는 애는. 그때 요 앞에 붙은 개수 요 A가 누구랑 똑같아? 2분의 D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고 n제곱의 개수를 보고 우리는 공차를 구할 수 있고 당연히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자, 얘가 뭐라 했다고?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었죠? 근데 n에다 1 집어넣으면 그냥 1항부터 1항까지니까 1항이에요. 그래서 S1은 첫 번째 항인데 그 값은 A 플러스 B가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SM을 통해서도 공차와 첫째 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난이도를 많이 끌어올린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자, n에다가 이 녀석을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죠. 그럼 여기 등식이잖아. 등식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등식은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랑? 항등식과 방정식밖에 없죠. 그때 얘는 n의 모든 n의 값에 대해서 자연수 n의 값 성립하는 거니까 n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n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 즉, 이 n에 관한 항등식을 우리가 언제 쓰는지가 중요한데, 항상 미지수가 두 개일 때 조건식이 두 개가 나와 얘를 구할 수가 있는데, 미지수의 개수는 두 개인데 조건식은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즉,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를 항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도 우리 첫째 항 거꾸로 썼을 때 1항부터 n까지 쭉 쓴 다음에 n부터 n까지 쭉 써가지고 그걸 다 더한 다음에 걔는 두 번 더해줬으니까 2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다 더한 녀석이 값이 다 일정한 값으로 나왔는데 그게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이었어요. 그거를 항의 개수로 곱해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그게 등차 수열 공식이죠. 그걸 일반항으로 쓰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2 곱하기 초항에 항의 개수에다 1 뺀 거에다 공차 D를 곱해준 거랑 똑같은데, 이거는 S 몇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초항과 공차 미지수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조건식 두 개가 나오면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상수항에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그때 SN이 2차식 이렇게 주어지면 등차수열의 합이란 말이 안 나와도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때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공차랑 똑같아서 얘를 갖다가 A에다가 2를 곱해주면 공차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다음에 여기 파트, 등비수열과 다르게 이 등차수열 파트에서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내용을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배우는 건데 뭐라고요? 수열의 합. 이게 1항부터 n항까지 SN이죠? 합과 일반항 n번장인 AN 사이의 관계식이 있다. 자, 여기에는 제가 지금 보면 앞쪽에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수열에 해당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식은 사실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잘 보세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에요. 그러면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해서 AN-1번째 항 그 다음에 AN까지 합이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S의 n-1번째 항을 구한다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까지 해서 어디까지? n-1번째 항까지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에서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를 뭐 해주면? 빼주면 다 치워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남습니까? n번째 항이 남죠. 그래서 수열합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빼면 당연히 n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분명히 n에 관한 식으로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그 n은 2부터 출발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붙은 n값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항이에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여기다 1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S1 빼기 X0은 A1인데 S0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0번째 항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2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반항을 구하더라도 이 식은 2항부터 성립하니까 첫 번째 항은 분명히 따로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S1 1항부터 1항까지 하면 A1이다. 이걸 두고 따로 구해주시면. 근데 만약에 0번째 항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S1 빼기 S0이 A1이 되는데 만약에 요 값이요. 이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S0이 만약에 0이 된다 그러면 S1과 A1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때는 얘가 그냥 SM부터 SM-1항까지는 AN을 통해서 그냥 n은 1부터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SN식이 주어졌을 때 n에다 빵 집어서 0이 나오면 그냥 S 1항부터 n항까지 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빼서 n번짝에 나오다 그럼 그냥 1항부터 써도 된다. 근데 얘가 0이 아니면 이 값이 0이 아니면 S1에서 어떤 값을 빼준 게 A1과 똑같은데 실제로 S1과 A1은 무조건 똑같은 값인 거야. 이건 변함이 없는 내용이야. 근데 S0이랑 어떤 값을 빼줬더니 이 식에는 1을 집어넣을 때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랑 같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얘가 0이 아닐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구해주셔야 된다. 이 차이점이 분명히 바이블 예제 문제에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판단해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살짝 잊어버리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는데 그냥 1항부터 n항까지 해서 1항부터 n-1항까지를 빼면 n번짝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요 공식은 사실 상식적으로 그냥 내가 충분히 생각해보면 떠올 만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도구를 공식이잖아요. 그럼 이런 도구들을 어느 적재적소에 이걸 사용할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요 관계식을 내가 언제 쓰느냐? WHN when 언제 쓰느냐 이거죠. 언제 쓰느냐? 언제 이 도구를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반드시 기억해 두고 요 내용을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가능해요. 자, 문제에서 SN의 값이 주어진 거야. 첫 번째 뭐라고? 문제에서 SN이 주어진 거야. n에 관한 식. 근데 구하고자 하는 끝에 문장을 딱 보니까 A 몇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또는 AN을 구하는 문제였어. 그러면 A 몇을 구하라는 문제는 AN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 그쵸? 그러니까 SN이 주어지고 AN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 SN과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떠올려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 일반항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녀석 내용을 쓴다. 이 녀석은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이 다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걸로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 관련된 내용의 개념은 모두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의 프레임을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마다 풀기 전에 첫 번부터 끝판까지 다 모두 머릿속에 습지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관점만 있으면 거의 웬만한 기본 문제들과 중상 문제까지는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나가는 내용들 중에서 좀 개념을 좀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앞쪽의 내용과 뒤쪽 내용 같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요 정도 안에 있는 개념에 대한 내용들과 예제 문제들만큼은 반드시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바이블 예제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